발목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병명 들어보신 분 있나요? 되게 생소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열에 한 명 정도꼴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보고 있고요. 상당히 많죠. 근데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 분들의 주된 통증은 발목 안쪽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서 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꽤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통증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목 안쪽이 계속 통증을 한 번씩 느꼈다 말았다 하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질환이고요. 일단은 발목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뼈가 우리 체중을 이렇게 실을 때 발목으로 체중을 골고루 이제 분산을 시켜줘요. 여러분 돌다리 보면은 돌을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쌓으면은 하중을 이렇게 골고루 분산시키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발도 그런 아치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 몸의 무게가 아무리 나가더라도 발바닥 전체로 이렇게 체중을 분산을 시켜줍니다. 그 중에서 요거를 우리가 주상골이라고 불러요. 근데 부주상골이라는 거는 요 주상골 옆에 뭔가 부가적으로 뭔가 하나가 더 붙었다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다리 뒤쪽에서 발목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근육이 딱 그 주상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줄이 이 주상골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는 역할은요. 발목을 이렇게 위로 딱 까치발을 들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근육이 계속해서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이 발 아치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아치를 유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 원래는 우리 복숭아뼈가 훨씬 더 이렇게 두드러져요. 이 주상골보다는. 근데 이 주상골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숭아뼈보다도, 여기가 복숭아뼈죠. 복숭아뼈보다도 이 주상골이 있는 부위가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씩 이제 평발이 진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주상골이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거나 하면은 계속 그 부위가 좀 쓸리고 마찰을 빚고 할 수가 있겠죠.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건 원래 이 주상골 바깥쪽에 이렇게 뼈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후천적으로 골절에 의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유달리 뼈가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골절 모양처럼 이렇게 뼈 조각이 하나가 더 붙어 있다든지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타입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작은 뼈 조각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골절된 것처럼 아예 여기가 좀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뼈가 하나 덧붙여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신발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멋쟁이 신발들 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신발들을 신으면은 여기가 자꾸 이제 쪼여지겠죠. 그러면서 마찰을 빚고 염증이 잘 생기고요. 거기에 이 후경골근에 힘줄이 붙는다 그랬잖아요. 이 힘줄이 다행히도 주상골에 붙어 있으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기능적으로. 근데 이 힘줄이 이 부주상골에 가서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치 모양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면서 나중에 이제 평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평발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속 통증을 느끼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평발이 되면 뭐가 문제냐면 한쪽 발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겠죠.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면 내가 맨날 걸어다니면서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무릎도 돌아가고 골반도 내려가고 어깨도 휘어지고 척추도 전반적으로 휘어지는 등 이렇게 전신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일단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좀 심하게 일으킨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수술적인 방법밖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로 그 뼈자국을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나사를 박아가지고는 다시 이제 주상골에 좀 붙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혹은 그렇게 뭐 크게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경우에는 일단은 발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한쪽 발에다가 이렇게 아치를 유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좀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내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은 하이힐 신는 거를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이힐 자체가 계속 그거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훨씬 더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좀 발이 많이 피로하다 혹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 아치를 유지하는 간단한 운동이 있는데요. 발바닥에다가 수건을 하나 깔아놓고 발가락으로 꼬물락 하면서 이 수건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텔레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수건을 잡아 당기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은 발의 아치를 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한의원에 이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진단을 해서 만약에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은 의뢰서를 써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고 그냥 단지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봉독 같은 걸로 많이 치료를 하게 돼요. 봉독을 쓰게 되면은 벌에 쏘이는 것처럼 그 부위를 일단 붓고 가렵게 만들어서 그 부위가 좀 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빠르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일상 관리를 잘 해주면은 평생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